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셀트리온 그룹주들 필두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LNF가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한 바 있어서 자, 관련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그룹주 전체적으로 그룹주를 해도 되겠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을 해서 네.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폭이 좀 만족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첫 번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뭐 하반기에는 유럽 아바스틴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내년 일이긴 하지만 2023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휴메라란치, 아바스틴, 스텔라라 그리고 램시마 SC 출시 예정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좀 팬데믹 매출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본업 매출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결국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본업이 잘 돼야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판 전환 기대감인데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유럽에서 현재 직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램시마뿐만 아니라 트럭시마, 허즈마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직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진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신제품 출시 그리고 직판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6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소식일까요? 셀트리온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증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셀트리온이 좋은 얘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어쨌든 물량을 받아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부분을 다 또 매출로 만들어야 좋은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먼저 좋은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럽 쪽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의 미국명이 임플렉트라고요. 그리고 트룩시마가 있는데 이 두 제품이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점유율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2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고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연내 허가가 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내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리 또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그 재고 확보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 질문하신 예. 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가 증가를 했느냐 요건 좀 엇갈립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판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섹터별로 나눠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어떤 판단 근거는 점유율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이 네. 헬스케어에 허가가 안 난 네. 아바스틴 시밀러를 판 건가요? 일단은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일단 허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플렉트라든지 트룩시마가 미국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 출시됐던 제품들이 먼저 잘 팔리다 보니까 또 후에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일정 부분 판매 예상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판매 예상치에 부합하는 재고 정도는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출고가 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재고 확보라는 그 이유로 일단은 뭐 물량을 받아오는 게 맞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판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각 대리점으로 가야 될 물량들을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직판으로 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점유율 하락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50%의 상당히 높은 점유율 유지를 하고 있다. 요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2019년 4분기부터 램시마 같은 경우는 60%대에서 51.7%로 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40%에서 28.7%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셀트리온을 제외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점유율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만회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대리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접 판매를 하는 게 마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점유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직판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 맞물려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인플렉턴하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계속 우상향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또 아이러니컬한 건 허즈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2.1%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뭐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업으로 돌아온 그렇다면 네네. 셀트리온 주가의 향방을 좀 결론지어서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저희 애청자님이신 마이바흐님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이 올 들어서 가장 잦았는데 자사주 매입만 2,500억 원을 했는데 주가는 왜 못 간 것인가? 더불어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온 셀트리온의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네. 결론을 좀 내린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기에 대한 대답을 좀 먼저 드리면 예. 저도 그 시장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같은 이슈인데 이게 호재가 될 때가 있고 악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은 아시겠지만 유통주식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영향이 전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은 호재지만은 만약에 자사주 매입보다 더 외에 어떤 이슈가 없다라면은 아마 이게 호재가 돼서 주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 셀트리온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팬데믹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팬데믹 매출이 감소했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매출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제약바이오인 셀트리온과 LNF 시총 2위를 가지고 싸우고 네. 있는 것이 저희 오늘 가장 큰 주제인데 LNF로 돌아가서 같은 이슈인데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LNF는 자사주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역시 약세장과 강세장에서 자사주 매입과 매각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각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거든요. 악재입니까? 네, 그래서 좀 악재라고 좀 판단하는데 요거는 시장 반응은 아시다시피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주주 입장하고 회사 입장을 나눠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 현금 확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자사주 매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자사주 매입이란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유통주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마치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는 어느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시장의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악재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근데 이제 네. 시장이 좋으면 또 자사주를 팔아서 현금을 네네. 확보해서 그렇죠. 기업에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R&D다. 시장 더 이 회사가 네. 성장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네네. 시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LNF의 자사주 매각을 악재로 받아들인다라는 해석을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주셨는데 질문에서 그래서 네. 캔디님도 지금 자사주 매각을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싶다라는 또 해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위 시총 2위를 놓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LNF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LNF에 좀 네. 집중을 해보시죠. 미국의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폐배터리 시장 진출로 LNF가 얻을 것은 뭘까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소재 확보 이거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실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터리를 팔게 되면은 중국이 얻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배터리를 팔게 되면은 40%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올라오고 60%는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양극재가 아시다시피 전구체와 리튬을 믹싱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원계라 그래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 부분들인데 이거는 전략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 배터리를 팔게 되면서 얻는 게 중국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근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확보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뭐냐면 기존 배터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구체의 원료가 되는 이 소재들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어쨌든 이 LNF 쪽으로 매출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매출이 영업이익도 긍정적이지만은 이 원료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까지 확보를 해놓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수익성은 더 지금 정도에서 매출이 멈추더라도 이 중국에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원료의 어떤 그 비용이 말 그대로 비용이 아니라 수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어떤 과당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후에 충분히 이 원료에 대한 문제,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미리 대비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LNF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위 자리 다투면서 누가 이길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가 내려오게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LNF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라 해야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어떤 답보 상태가 전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본업인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본업인 임상이나 신약 개발 쪽으로 모멘텀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본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순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정치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턴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이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플러스로 6만 1,000원, 시가총액 2위 오늘로서 LNF는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자리가 2위, 3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바닥권에서 어려웠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 그리고 당분간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었던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된 거겠죠.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LNF다, 나는 셀트리온이다 또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 LNF의 적정 주가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 나오는 그 이론 주가 말고요. 이론 주가 말고 저 개인적으로 현실 주가는 지금 한 25만 원대 버틴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LNF의 차트를 최근만 보시지 마시고요. 최근만 보시지 마시고 어쨌든 출발점은 2020년도부터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저가부터 가격을 좀 반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최저가가 13,600원에서 최고가 27만 원까지 그러니까 28만 원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배 넘게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를 판단할 때 본질적 가치와 주가를 같이 놓고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주가는 좀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그만큼 많이 못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요인은 결국 실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주가는 20배 넘게 올랐는데 과연 그러면 실적은 20배 넘게 증가를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LNF에도 주가는 조금 오버슈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에 버티더라도 네. 저는 상당히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